제가 기분 좋으면 얘들아 우! 우! 자, 이 텐션 그대로 화가 똑같이 우!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힘들겠다. 아이 그 사랑해요 나. 중간중간에 넣어주세요. 결혼은 존나 버티기 존버. 진짜 보여줘. 형수님. 자, 오늘 아는 형수. 여러분 저 아시죠? 저는 야구 환자. 굉장히 좋아하는 대한민국 야구가 발전함에 있어서 에너지를 요만큼이라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야구 선수의 와이프 아는 형수를 이번으로 모셨습니다. 아마 야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관객석을 그렇게 많이 잡아서 거기서 그렇게 또 굉장히 이슈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목을 사로잡았던 분을 오늘 아는 형수로 모셨습니다. 전 롯데자이언츠 외야수 김문호 선수의 와이프 성민정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사숙녀 도련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어머 세상에. 일단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MJ라고 네. 제 채널을 하고 있는데 저의 본업은 일단 아들 둘을 키우는 육아맘이고 또 이렇게 전광판 댄스로 주목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관종이에요. 네. 한마디를 딱 했을 뿐인데 오늘 네. 내가 말을 크게 안 해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어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는 형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많이 봤어요. 진짜요? 네. 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나오는 게 신기해요. 어떻게 거기에 제가 저는 사실 제가 프로그램을 너무 재밌게 봤었어갖고 와 대단하다. 저분 진짜 엄청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저도 되게 연예인 본 기분. 예? 네. 진짜요? 네, 네, 솔직하게 그런 텐션 있는 와이프 어떻게 생각해요? 궁금해요. 갑자기 본인 프로그램 제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작업은 잡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잡히고 그 다음에 김문호 선수한테 카메라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김문호 선수 표정을 보면서 저 마음이 뭔지 알겠다. 근데 멋있었다. 이게 대단하다. 그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민정 씨를 처음 보고 와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됐는데 춤추셔서 이슈가 됐던 게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이슈된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사실 네. 이제 연애 초반에 실착 유니폼을 입고 네. 전광판에 나가서 롯데 전광판 나가서 춤을 췄었는데 선수 입장을 했죠. 네, 선수 유니폼? 네. 그 실착 김문호 선수 실착. 유니폼을? 네. 근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이제 항상 2군에만 있었고 1군은 저 만나고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초대를 해준 거예요. 저는 야구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와 야구장 이제 처음 초대했으니까 자기도 원래 가족석 나오는데 가족석 말고 네. 응원단석으로 여기가 좀 더 재밌으니까 여기서 봐 이렇게 하고 자리를 해준 거구나. 네, 처음이니까 막 이렇게 응원단석에 사가지고 이제 살짝 실창 유니폼 입고 춤춰서 1등 했는데 그 1등 많은 했다. 사람들 중에 네. 그래서 왜 내가 1등을 한들 뭐 그 사람이 뭐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 거고 뭐 맞잖아요. 다 알더라고요. 왜냐면 실착 유니폼은 티가 난다더라고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실착 유니폼이 티가 났다기보다는 아마 뒤에 김문호라는 이름이 박혀있는 그쵸. 유니폼을 민정 씨밖에 안 입었을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2군에서 막 올라온 선수인데 맞아요. 저거는 가족 아니면 친구 아니면 맞아요. 입을 일이 없는 유니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입고 춤을 췄는데 김문호? 누구지? 얼굴 딱 봤는데 하나도 안 닮고 동생 아니고 여자친구다. 아마 이렇게 네. 해서 아마 팬분들이 아시지 않았을까. 그게 연애 초반? 네, 초반이에요. 초반. 그래서 저는 게임 끝나자마자 오빠 나 아까 봤어 나 1등 했잖아 그러니까 니 제정신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뭐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야구는 여자친구 이렇게 와이프 통틀어서 그렇게 나대서 춤추고 이런 사람이 최초였고 그 당시에 앞으로도 없을 거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이다. 왜 그러면 안 돼? 처음엔 싸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왜? 여자친구는 왜 춤추면 안 돼? 왜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마 저는 수직관계 남자들이 있을 때 여기서의 문화가 아마 2군에서 막 올라와서 이제 처음 경기를 하는데 난리 이거 누구니? 약간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말.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김문호 선수는 1군에서 출장 기회를 받을까 말까 하고 맞아요. 무릎 거의 뭐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물 떠다드리고 이런 상황일 텐데 그리고 그게 벌써 한 10년, 15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더 심했을 텐데 그때 거기서 저분 누구니? 네 유니폼 입고 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예.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막 되게 와이프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야구장을 가도 그 여름에 하잖아요. 네. 이렇게 발가락이 보이는 토가 앞에 보이는 신발을 신고 가도 되나 안 되나 그런 것까지 그 짧은 정도로 치마 안 될 건데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도 사실 카더라로 소문을 들은 거라서 그렇게까지 실제로- 했다. 아, 예전에 더. 그런 말. 옛날에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한 40년 전에는 야구장에 와이프들 다 한복 입고 갔을 수도 있겠다. 그 진짜 막 술, 그러니까 왜 맥주 한 잔 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야구장 가면. 지금은 뭐 사실 너무나 큰 재미죠. 네, 근데 이제 막 그때 당시만 해도 야구 선수 그 와이프가 가가지고 뭐 술을 한 잔 한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그 저 10년 전만 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그랬었으니까. 아마 운동 선수분들의 그 가족들이나 와이프분들이나는 고지식한 문화에 더 아마 이렇게 좀 많이 묶여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되게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는 네, 정말 조용히 살았어요. 알겠더라고. 아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선수 생활을 네. 맹활약을 할 때는 이렇게 민정 씨가 네. 안 보이다가 그쵸. 은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네.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신 그쵸. 거구나. 그게 남편을 위한 거란 걸 알게 그렇구나. 됐었거든요. 아니, 프로 왜냐면- 시절에. 저같이 이제 이렇게 나대는 거 좋아하고 막 근데 제가 그렇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렇죠. 저는 밝은 거예요. 그냥 항상 무대가 좋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감추고 네. 사셨어요? 그거 집에서 그냥 남편한테만 보여줬는데 남편이 야 어디 나한테만 보여줘도 돼. 그러니까 어디 막 굳이 막 찍어서 안 해도 돼 했는데 딱 끝나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마음대로 했죠. 그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애기 유치원 운동회 때 있잖아요. 갔는데 아버님 어머님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사실 그 전광판 나오기도 전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들 춤춘다고 하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래서 저 트월킹 췄잖아요. 바닥에서 어머님 그래서 춤추고 왔는데 나 1등 먹었어 어때? 이러니까 시우야 엄마 어때? 하니까 시우가 바구니로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어머니 어땠어요 저? 대놓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근데 어머님이 잘하더라. 아빠가 춤추시던 아빠가 박수 치던데? 이렇게 하시는. 그 박미경 선배님 리액션 최고다. 운동회를 뒤집어 놓으셨다 우리 며느리가. 근데 그 아마 진짜 놀라셨을 거예요. 상상 듣기만 해도 놀라운데. 김문호 선수랑 어떻게 만났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랑 저랑은 서로 막 첫눈에 반해서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희 신랑은 군대 말년 휴가가 나왔을 때의 그 서로의 환경은 그랬어요. 제 친한 언니랑 저랑 이제 놀려고 가고 있는데 언니가 잠깐 들리자 안 오빠 인사하자 뭐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잘생긴 애도 있고 그렇대 이러면서 꼬셔가지고 갔는데 뭐 야 얘는 그 뭐 이제 군대 휴가 나와 딱 봐도 군인이에요. 딱 봐도 자기는 이제 말년이라고 막 머리 기르고 해도 그냥 제 눈에는 그냥 관심 없고 근데 본인이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연락처만 교환해가지고 연락처 서로 주고받아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다음에 부산에 오면 밥 먹어요 뭐 네 그냥 이러고 서로 연락을 안 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자기 이제 전역하고 밥 먹을 사람 없으니까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죠. 그리고 야구 선수래요. 네. 근데 그렇구나 야구 선수도 돈을 버는구나. 저는 야구도 안 보던 집안이고 그래서 야구 선수가 되게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거를 잘 몰랐고 야구 선수다 해서 그게 돈이 얼마나 받고 뭐 이런 걸 전혀 몰랐던. 그리고 대호 오빠도 이대호 선수님도 예능 프로그램에? 보고 알았고. 야구를 하는 사람인지 네.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야구 선수라고 나왔죠. 그래서 저런 사람만 야구를 하는구나. 저분만 야구 선수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관심도 없었고 몰랐어요. 근데 남편이 처음에 그게 너무 좋았대요. 모르는 게. 자기 야구 선수라서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들이 이제 조금 있으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랑 만나면 야구랑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야구에 대한 얘기를 1도 안 해.
모르니까 아...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연애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연애를 저희가 21살 때 사귀어가지고 28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엄청 오래 했네, 연애? 근데 진짜 헤어졌다 붙었다가 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왜? 원래 연애할 때는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하면 헤어질 수 헤어졌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전화해서 너 나 안 보고 싶었어? 이런 아, 거 막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좀 습관적으로 헤어졌었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지금은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헤어지면 끝이잖아요. 지금? 이혼이지. 갑자기 지금은 헤어질 수가 없네요. 아, 근데 행복해요. 어쨌든 행복해요. 그럼 난 이게 궁금하다. 그 많이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했잖아. 이게 운동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뭔가 어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었는지. 정말 운동선수랑 별개인 것 같아요. 그거. 야, 그냥 성격. 난 뭔가 운동선수 쪽을 기대하고 있었나 봐. 아니. 제가 이제 말투가 부산 사투리가 좀 세거든요. 그러면 싸운다고 시비 거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신랑이 되게 부드러워요, 말투가. 그러니까 다들 막 부산 사람들은 어머 신랑 어떻게 저렇게 말투가 그러니까 부드러워, 어머 되게 다정하다 이러는데 그게 사람이 다정한 것도 있지만 말투도 되게 다정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착하다, 신랑 너무 착해서 좋겠다 하는데 왜 착해요? 착하고 너무 이렇게 순하고 진짜 그게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 이제 뒤에 검은 그림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살아봐야 아는데 말도 못하고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검은 그림자는 어떤 거예요? 아, 그림자요? 내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말을 못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 대신 해줘야 된다? 너무 착해도 이게 힘들다니까. 이게 나한테만 착한 게 아닐 테니까. 맞아요. 김문호 선수가 이런 거 컴플레인 같은 거 잘 못 거는 성격인가요? 전혀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컴플레인을 나한테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뭔가 스위치를 눌렀다 지금. 이게 커피를요. 우리 그 영화관에 이렇게 두잖아요. 연애할 땐 당연히 중간에 올리죠. 지금은 당연히 내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죠. 그때 중간에 올려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석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근데 옆 테이블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이제 약간 좀 건달이신 분이 이렇게 오셔갖고 어이 이렇게 하는 거야. 치아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러는 거예요. 김문호 선수한테? 네. 그래서 남편이 근데 너무 그래 당연하게 이러더니 내 앞에 놔두는 거야 그걸. 아니 그럼 자기 앞에 놔두던지. 근데 왜 그걸 나 앞에 놔두나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끼우는 게 없었어. 그냥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니까 그냥 참으래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참으래. 기다려와봐.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뭘 참으래.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 진짜 죄송한데 저희가 꽂을 데가 없어서요. 이것만 먹고 다 먹으면 저희가 버려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그래 하이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결이 됐는데 그 정도를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싸울까봐 막아요. 일단 막아요. 그리고 나는 그 막는 행위가 더 열받아. 아니 내가 뭐 할 줄 알고 자기가 말하던지 그런 거? 뭔지 알겠죠? 자기는 아무 말 못하면서 너 왜 여기다 놔뒀어? 진짜 나 미쳐버려.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착하잖아요. 봐봐요. 자기가 잘못한 건 딱히 없어요. 여기서 나도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넘어가는 성격이고 저희 신랑은 그냥 자기가 좀 손해봐도 되니 절대 싸움을 일으키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 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성격이고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결혼하고 저도 좀 많이 차분해지고. 좀 많이 차분해지고 저희 신랑은 할 말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중화가 됐죠. 밸런스가 좋네요. 양극단의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밸런스가 좋은 가정을 만들었다. 안 맞으면 못 살아요. 맞춰 살아야죠. 그러면 반대로 김문호 선수는 민정 씨 어떤 성향 때문에 뭐가 제일 힘들대요? 제가 텐션이 높잖아요. 근데 화가 나도 이 텐션. 그게 좀 힘들다고. 화가 나도 이 텐션. 그러니까 제가 기분 좋으면 얘들아 우! 우! 아우!
자, 이 텐션 그대로 화가 똑같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겠다. 그럼 문호 씨는 민정 씨한테 불만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그것도 말 안 해요. 음, 정말 혹시 네. 어떻게 되세요? 감정 기복? 저 막 심하진 않아요. 아, 그래 좀 있으세요? 뭐 없진 않겠죠. 진짜 저희 신랑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 보여요. 약간 선비 같은 느낌. 저희 신랑이 단점이 삐지는 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기복은 없잖아요. 네. 삐져서 말 안 해. 근데 티나 얼굴은 티나는데 왜 말해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래요. 근데 아이 그 사랑해요 남편을. 중간 중간에 넣어주세요. 다시 따로 닦아요. 사랑합니다 서방님. 김문호가 최고예요. 서방님. 사랑해요. 푸세요. 그럼 그냥 먼저 왜 뭔데 뭐 말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저도 답답해서 처음엔 소리도 질러보고 아 저 얘기를 좀 하라고 막 이렇게 막 울기도 하고 제가 거의 다 울거든요. 남편이 신경을 그러니까 투명 인간인 거예요. 제가 이게 기복이 없댔잖아요. 사람이 높낮이도 없거든요. 와, 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저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관객 리액션이 거의 아는 형수 동심이 편이야 지금. 맞아요, 진짜 돌아버려요. 제가 울어도 보고 달래도 보고 다 해봤는데 자기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그게 언젠지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 화가 나고 이렇게 싸운 게 있으면 그날 빨리 풀어야지 저는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근데 자기도 그게 언제 누그러질지 몰라요. 나 또 봤어요 한번. 제가 못 가요. 와. 제가 못 나 또 봤어. 이러면서 이제 저희 신랑이랑 이제 항상 누그러지고 서로 사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 저렇게 하지 말자 서로 이렇게 막 써요. 서로한테 바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서로 이런 거 막 써가지고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서로 그런 걸 진짜 많이 했죠. 그냥 그렇게 해서 막 이 정도 온 것 같아요. 많이 버텼어요. 이 두 분이 되게 극과 극의 성향이라고 맞아요. 생각했을 때 아마 노력을 분명히 할 텐데 맞아요. 조금만 놔줄래? 알았어. 영차. 너도 좀 와줄래? 알았어. 으이짜. 이렇게 하니까 왜 안 와? 갔는데 이렇게 진짜 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서로 그래도 많이 왔어요. 음. 많이 참아 버텼어요. 결혼은 존나 버티기 존버. 진짜 그거죠.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답답한 건 살면서 답답한 거고 감정적으로 질러내면 같이 못 사는 거고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헤어졌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져. 그냥 이렇게 헤어졌다가 결혼은 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티는 거였다가 나중에는 약간 원팀. 그 백지영님이 말했었지만 되게 이게 동지애 애를 낳으니까 이제 진짜 동지애가 생겨요. 옛날에는 누가 더 힘든 거 대결하나 싸움이었거든요. 오빠가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야, 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막 맨날 힘든 거 대결했어.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너 힘들. 나도 힘들어.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요즘에는 힘들지? 나도. 너도? 나도. 우리 힘내자. 이렇게 되는 거. 좀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한 팀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야구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야. 그렇지. 맞아. 이게 그래서, 팀워크다. 팀워크. 그래서 맞아요, 팀워크. 우리는 아이들 눈치를 주면 안 돼.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최대한 키워서 내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진짜 약간 한 팀, 원팀. 으쌰. 우리 김문호 선수 언제 은퇴했죠? 방출이요? 19년도. 19년도 11월. 은퇴 아니고 방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방출인데 이제 저는 부끄럽지 않고 너무 괜찮고 남편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그냥 은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방출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냥 짚은 거예요. 그 원클럽맨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 1년. 그럼 그게 2020년? 20년에 딱? 네. 그때 진짜 답답했어. 말을 안 하는 거 정말. 그건 그때 은퇴를 한 이후니까. 네, 은퇴 이후. 근데 이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일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때 당시를 만약에 내가 짐작을 해보면 문호 씨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30년을 거의 야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남자 그러니까 우울증 엄청 올 수 있고 막 그런데 아기가 생기고 둘째가 생기고 벌이에 대한 것도 남자 입장에서 와이프한테 말하기도 싫은 상황이 올 거란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감정적인 부대낌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진짜 그때는 싸웠을 때는 제가 답답해서 한 2, 3일도 안 갔다 했잖아요. 그때는 막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방출됐을 때는 정말 건들면 안 되겠다. 너무 답답하지만 얼마나 힘들겠나 이 공허함이.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때는 좀 놔뒀어요. 정말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죠. 그런 게 말을 안 답답하니까. 그거를 거기 한 달 넘게 갔었던 것 같아요. 와 그때는 진짜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말을 안 해서. 내가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오빠도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나도 이해를 하려는데 나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혼자 엄청 울었어요. 진짜. 아 왜 알 것 같지 그 마음을? 내가 힘든 걸 여자친구나 주변이랑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아. 어. 네, 그 마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하고 싶지.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지. 우리 같이 해결해 볼래? 나 너무 힘든데 도와줄래가 잘 안 나오는 거지. 내가 그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내가 아픔을 나누면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 싫은 거야. 그냥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웃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자리를 한다. 술을 마셔. 그러면은 술자리를 하면서 그 순간을 잠깐 있는 거지. 같이 이러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야구 선수는 정말 그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 프로에서 이름 알리는 사람 진짜 몇 안 되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검색해서 아는 사람 몇 안 되는데 저 같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한때 잘 나갔다 뭐 한때 잘했다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돼서 아무도 모르게 방출돼가지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많아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저희 신랑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야구 선수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 화려한 사람들만 비춰지니까. 네. 근데 그 뒤에 더 힘든 사람이 훨씬 많은데 아무도 비춰주지 않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만 알잖아요. 근데 나와서 보여지는 사람보다는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스토브 리그란 드라마를 했거든요. 아 스토브 리그 나 아세요? 8번 봤어. 나 그거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방출되고 바로 진짜 거기 그 DM 보냈어요. 저 김문호라는 저기 방출된 사람 드라마에 엑스트라라도 좀 써달라고. 진짜 뭐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갑자기? 아니 그치 갑자기 지금 죄송해요. 좀 뭐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아유. 떴으면 좋겠고. 네. 그래야 먹고 사니까. 아니 프로 때 말고는 사실 야구 선수들이 그 잘 나가는 선수들 말고는 프로 때 말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되게. 맞아. 그래서 그때 잠깐 바짝 벌어야 돼요. 그래야 평생 먹고 사는데 그 평생 먹고 살 돈도 못 번 상태에서 계속 반토막 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제일 어이없는 댓글이 돈 보고 결혼했단 말이지. 없어. 제가 그거를 캡처해서 남편 보여줬거든요. 남편이 웃다. 학교 코치로 있었거든요. 대학교 코치로. 근데 이제 그 업이 이제 주업인데 방송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린 또 부산에 살고 있는데 네. 가장이 김문호 씨인데 네. 가장이 혼자 돈 벌고 있는데 저는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그만둘 수 없죠. 투잡을 뛰기에는 또 너무 무리인 거예요. 본인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나가라. 어떤 좋은 제안을 소극적으로 대한 남편을 끌어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라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어필을. 제가 탈도 쓴다고 했어요. 저는 인형 탈이라도 써도 되니까 뭐라도. 와 진짜 끼다. 진심이에요. 탈 쓰면 안 보이잖아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가려져서. 네. 그런 거 있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런 거 있어. 복면가왕에서 노래할 때도 훨씬 더 편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뭔가 마음이 좀 편한. 복면가왕 재밌겠다. 복면가왕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야구 예능
이제 나가게 돼서 이제 제2의 인생, 제 3의 인생이라 해야 되나? 김문호 씨의 매니저의 삶. 그러니까 이게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된 게. 요새는 두 분 중에 누가 더 바빠요? 아, 지금은 제가 바빠요. 오. 지금만 계속 바쁘고 싶어요. 눈빛은 왜 그래? 계속 빡상하라. 야망이 이렇게 막 네. 이전이랑 지금 벌이가 좀 생겼을 때 대우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희 신랑은 되게 이제 귀한 아들이거든요. 아, 물론 안 귀한 아들 없어요. 저도 귀한 딸이에요. 저도 귀하게 자랐는데 이제 오빠도 되게 귀한 아들이에요. 누나가 2분 계시고 네. 어머님이 문호도 딸이었으면 나는 아들 달라고 열도 났을 거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제주도가 남자가 귀하다는 네. 이미지가 있죠. 아. 왜냐면 배 타고 나가서 남자는 예, 그래서 예, 여자가 귀하다고 뭐 이렇게 남자가 남자가 귀하다, 귀하다. 여자가 많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제가 아들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머니 아버님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어. 아들 둘 낳았다고. 오호. 처음에 아들이었을 때도 처음부터 성공했네 뭐 이러고 막.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들이 이제 3번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처음부터 딱 아들이냐. 나는 이렇게. 3타수 1안타인데 어. 2타수 바로. 2안타구나. 그쵸, 홈런이죠. 어. 거의 뭐. 예, 이제 막 정말 귀하게 자르셔가지고 공주처럼 자라셨더라고요. 뭔가 공주 같다는 이미지가 그래서 있다. 정말 어머님이 이제 주방에 남자 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저는 돈을 안 벌잖아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제가 다 했죠. 그러니까 저는 신랑이 몸이 재산이다 보니까 정말, 그리고 손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구 다칠 것 선수니까? 같으면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쳐도 되니 네. 뭐 드릴질, 뭐 망치질, 뭐 이렇게 전구 가는 거, 감전될 것 같은 거 다 제가 했어요. 저는 임신해서도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이때 말고는 돈 벌 수 있는, 또 언제 돈 벌지도 모르고 지금 젊고 이 운동할 때 바짝 벌어놔야 우리가 앞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같이 야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왜냐면 진짜 내조를 했네요 그러면. 너무너무 저희 신랑이 공주처럼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잖아요. 네. 전부 다 해요. 요새 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뭘 잘해요? 그러니까 요리는 저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청소랑 막 이렇게 빨래 개는 거 너무 잘하더라고요. 불만도 없어요. 본인이 불만 없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어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아 이게 뭐 같이 사는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김원호 선수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앞치마를 하고 있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이제 또 애를 잘 놀아줘요. 육아를 또 되게 잘해요. 좋네요. 네. 되게 잘하는 남편이네요. 아기 때, 갓난아기 때는 제가 다 케어했지만 이제 아빠를 알고 나서부터는 아빠랑 노는 행위는 전부 아빠랑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제가 돈 벌고 싶고 오빠가 육아 좀 했으면 좋겠다. 딱 그렇게 됐네요 이제.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게 진짜 확실하게 딱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남편이 그냥 육아만 했으면 좋겠다. 네. 내가 일을 네, 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정도의 아직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발악하는 거예요. 뜨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고. 나 막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나대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래야지 제가 사는 것 같아서. 사실 남편을 이용해서라기보단 저는 제 자신이 잘 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 애기들이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 됐어요. 8살 그리고 5살 이렇게 8살, 있었거든요. 8살, 5살 불사조들이랑 노는 거 진짜 힘들 텐데. 아시네요. 진짜 많이 힘들어요. 네, 그 손현재 선수님이 그때 나오신 거 보니까 그 왜 힘들어서 살이 쫙 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육아 때문에는 아니에요. 진짜 너무나 이거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육아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아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안 힘들어서 살이 막 찌고 그런 육아 때문에 살이 빠지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입맛이 떨어지는 사람만 그런 거예요. 이게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육아를 열심히. 난 더 쪄.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육아를 또 아들 둘을 키우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죠. 받으면 저는 먹어요. 그렇게 먹는 시간 또 생겨. 근데 점점 말라가는 엄마들 보면 먹을 시간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길래 그냥 다른 사람이다. 이 저거는 아니다, 다르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지. 육아가 힘들어서 빠지고 뭐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힘들면은
이제 자야 되고 이렇게 입맛이 없는 사람이 빠지는 거고 힘들어서 당이 맞아요, 땡겨가지고 맞아요. 먹는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어. 신뢰. 신뢰. 신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관계는 이게 남녀 떠나서 또 신뢰가 아닌가. 그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이제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거는 끝이죠. 끝이죠, 김은우 씨.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던지거든요. 좀 약간 안일해질 때쯤 되면 자,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한 번씩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린대요. 근데 그 얘기를 술 먹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서울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육아에 미쳐서 지쳐 있는데 지만 자유로워? 안 돼. 탈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메시지를 보내는 그쵸? 거구나. 예, 자, 알아서 나는 믿는다. 나는 너무 믿기 때문에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좋게. 전화해서 왜 안 받아? 아니요. 이거보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그 문자를 받고 나 할놈 하고 안 할놈 그냥 믿는 거예요. 예.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뵐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네. 제일 좀 찐 결혼 생활 얘기를 들은 것 같다 아.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아는 형수가 국내 몇 안 되는 결혼 장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맞아요. 결혼 장려. 결혼 장려 된 거 뭐 맞아요. 장려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보 앞 나가기 위한 한보 후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맞아요. 네. 맞춰 나가야죠. 존버가 답이다. 존버가 답이다. 전 너무 재밌었는데 저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우 근데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어떻게 여기를 나오게 일반인이 재밌게 편집해 주세요. 네. 성민지 씨가 네? 대스타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뮤지컬 알라딘 김준수 강홍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엄청난 넘버를 하잖아요. 뒤로 도는 순간 이렇게 대사를 하다가 남자 아기 목소리로 진짜로 진짜 와 이거 재밌다. 왜 스케일이 타고 스케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누워서 와와와와 이거 장애탈이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콘서트에서도 그걸 이렇게 까본 적이 없어요. 괜찮을까 막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다 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연습실에서 이런 얘기 처음 해. 이렇게 말해도 돼? 형수님